자신을 숨기되 비범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옛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가난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세상에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너무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말을 하면 감시당하고, 노력하면 시샘을 받으며, 진심으로 대하면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왜 빛나려고 노력할수록 삶에 더 많은 부딪힘이 생기는지 자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삶으로부터 도망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걸어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숨기되 비범하게 산다는 것은 나약하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며, 존재감 없이 흐릿하게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힘을 보존하고 날카로운 끝을 감추어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자신을 충분히 깊고 두텁고 끈기 있게 만드는 예술입니다. 진정으로 실력 있는 사람은 깊은 물과 같아서 고요하지만 강력하며 철조망 없이도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뽐내는 자는 얕고 침묵하는 자는 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숨기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시비와 질투,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칼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범함을 유지하며 조용히 내공을 쌓고 지혜와 마음을 단련한다면 증명할 필요 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물러남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항상 나타날 필요는 없으며 모든 빛을 즉시 드러낼 필요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조용히 걸을 때만 멀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뒤돌아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는 것은 힘을 기르기 위함이지 세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는 처음에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굳건히 서서 시대의 운명을 바꾼 인물들이 많습니다. 사마이는 그 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눈부신 재능을 뽐내며 역사 무대에 오르지 않았고, 폭풍우 치는 시대 속에서 조용하고 신중하게, 어쩌면 존재감 없는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덕분에 생존하고 힘을 축적하며 결정적인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마이가 자신을 숨긴 것은 두려움이나 포기가 아니라 세상의 생존 법칙을 깊이 이해한 자의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숲에서 높이 솟은 나무가 가장 먼저 폭풍을 맞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권력과 의심, 살기가 소매 속 칼날처럼 숨겨져 있던 삼국지 시대의 재능을 너무 일찍 드러낸 자들은 대업을 이루기도 전에 목숨을 잃곤 했습니다. 사마이는 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자가 지나치게 똑똑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환경에서 성급하게 지혜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목을 칼날 아래 두는 것과 다름없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숨기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 보호의 방법입니다. 이는 생명뿐만 아니라 마음과 장기적인 뜻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숨기는 것과 약한 것을 혼동합니다. 감히 나서지 못하고 다투지 않는 자를 무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 멀리 보기 때문에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앞의 창끝을 피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나중에 더 많은 걸음을 내딛기 위함입니다. 사마이는 조위 조정에 들어갔을 때 충분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결코 남들이 다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의심이 많았던 조조 앞에서 그는 항상 신중하고 빈틈이 없었으며 때로는 아무런 특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조가 유능한 사람을 쓸 줄도 알지만 위협이 된다고 느끼면 언제든 제거할 준비가 된 인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숨긴다는 것은 바보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사용할지 아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재능을 제때 드러내지 못해 평생 묻히거나 큰일을 맞기도 전에 일찍 죽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자신을 숨기는 것은 또한 땅속의 지하수처럼 끈기 있게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과시하지 않지만 조용히 힘을 모읍니다. 때가 되면 물은 흙과 바위를 뚫고 그 어떤 노출된 시냇물보다 강하게 솟구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용되지 못하고 찬사받지 못하는 세월은 사실 지혜를 갈고 닦고 성품을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사마이는 의심과 멸시를 견뎌냈고 자신에게 불리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여러 번 병을 핑계로 몸을 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잃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과 권력, 그리고 관직 사회에서 생명의 허무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숨긴다는 것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마이는 여전히 세상을 아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 군대를 일으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성급함과 공을 다투는 마음 때문에 쓰러져가는 용맹한 장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명예와 이익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책에서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생생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숨기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눈을 감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기 위해 눈을 크게 뜹니다. 옛사람들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깊은 물처럼 자신을 지키며 겉으로는 고요하나 내면에는 무한한 힘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표현과 성장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 비극에 빠집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말을 많이 하고 일을 크게 벌이며 가능한 한 일찍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 역시 옛 조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직접 말해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드러난 재능이 항상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질투와 경쟁, 배제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직장 환경을 보십시오. 갓 입사한 젊은이가 유능하고 열정적이어서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자신의 오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목을 받겠지만 점차 다른 이들의 눈에 가시가 됩니다. 상사는 위협을 느끼고 동료는 비교당한다고 느낍니다. 만약 그가 이러한 무형의 압박을 견뎌낼 내공이 없다면 그의 재능은 곧 짐이 될 것입니다. 반면 조용히 관찰하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며 매일 배우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으며 과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비어있는 자리나 큰 프로젝트가 나타나면 선택받는 사람은 대개 오랫동안 버티고 굳건히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숨기는 사람은 잊히고 무시당하며 심지어 오해받는 느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나 그 기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여전히 바둑판 위에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기만 하다면 판은 끝나지 않았고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는 것은 명예와 이익에 일찍 타락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너무 빨리 치켜 세워지면 겸손함과 자기 성찰 능력을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고요한 세월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나는 정말 어디에 강점이 있는가?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옛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느리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얕은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얕은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조급하게 성공하려 합니다. 깊은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앞길이 아주 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면 자신을 숨기는 것이 당신을 평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내면이 텅 비어 있을 때만 숨기는 것이 도피가 됩니다.
사마이는 책임을 피하려고 숨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맡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기 위해 숨었습니다. 그는 너무 일찍 나서는 것이 목숨과 가문 전체를 건 도박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면 한 번의 움직임으로 시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숨기며 사는 것을 비굴하고 약한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활시 위에 팽팽하게 당겨진 화살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깊게 당길수록 화살은 더 강하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손을 놓으면 화살은 쏘는 이의 발치에 떨어질 뿐입니다. 자신을 숨기되 비범하게 사는 것은 결국 삶의 예술입니다.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관찰해야 할지, 언제 힘을 모아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멀리 가기 위함입니다. 이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일시적인 고독과 손해를 견딜 수 있으며 그들은 좀처럼 최후의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비극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기고자 하는 조급함 때문에 발생합니다. 타인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당장의 순간을 이기려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옆 사람보다 늦어지는 기분을 견디지 못하며 다른 이가 먼저 칭찬받고 승진하거나 빛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뼈아픈 역설을 증명해 왔습니다. 빨리 이기는 자는 빨리 패합니다. 천천히 가며 때를 기다리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멀리 갑니다. 동시대의 많은 인물이 공을 다투고 명예를 쫓으며 화려한 전공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사마이는 뒤편에 서 있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일찍 이기는 것의 대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명성을 가져다 주지만 명성은 동시에 경계하는 눈길을 불러옵니다. 빠른 전진은 감탄을 자아내지만 두려움도 심어줍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관용은 사라집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된 자는 조만간 제거의 목표가 됩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도 얻었습니다. 제갈량은 승리해야 하고 공을 세워야 하며 천하의 충의와 재능을 증명해야 하는 사명을 어깨에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출정할 때마다 온 힘을 다해야 했고 실수나 지연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찬란했지만 매우 짧았습니다. 반대로 사마이는 구체적인 전투에서 이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체 게임에서 지지 않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생존을 위해 계속 이겨야 할 때 사마이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살아남아 존재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때로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큰 승리가 됩니다. 당장의 다툼을 피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희귀한 능력입니다. 본능은 항상 즉각적인 인정을 원하고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 하며 내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큰 보상이 서두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곧 깨닫습니다. 시간은 조급한 사람의 편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편에 서 있습니다. 노자는 잘하는 자는 다투지 않고 다투는 자는 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의지를 버리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작은 다툼을 넘어서 더 큰 국면을 향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권력은 한 번의 폭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통해 축적되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탈락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바둑판의 중심에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일찍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라지 않았고 즉시 존경받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누구에게도 자신을 제거할 정당한 명분을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말은 쉽지만 의심이 가득한 조정에서 그것은 어떤 전공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의 조정에는 유능한 사람이 많았지만 오래 사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오늘 이기면 내일 뒤집히고 오늘 정상에 있으면 내일은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사마이는
그 거친 파도 밖으로 나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흐름에 맞서지 않고 흐름이 스스로 성급한 자들을 휩쓸어 가게 두었습니다. 물이 빠지면 여전히 서 있는 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당장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야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층위의 야망입니다. 얕은 사람의 야망은 남을 이기는 것을 보는 데 있고, 깊은 사람의 야망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내일을 위한 계획이 없습니다. 천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큰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작은 이익을 희생합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 당장의 손해를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이 긴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앞서기 위해 항상 빨리 뛰려 하지만 뛸 때마다 기운이 빠져 멈춰서 쉬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천천히 일정한 보폭으로 과시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걷습니다. 아주 긴 길을 지나고 나면 첫 번째 사람은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사람은 계속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짧은 경주가 아닌 긴 여정을 가고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가 즉각적인 승리의 기분을 얻으려고 장기적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당장의 승리감을 위해 안정을 바꿉니다.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인간관계를 불태웁니다. 시원하게 말을 내뱉지만 장기적인 지위는 잃어버립니다. 그런 승리는 달콤하지만 후폭풍은 조용하고 오래갑니다. 현명한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항상 자문합니다. 이 일이 나를 미래에 더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감정을 해소할 뿐인가? 천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오랜 기간 손해를 견디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누구나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과소평가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역사는 처음에 누가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마지막 장에 누구의 이름이 남아있는지를 기억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또한 가족과 후세를 위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사마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과 여러 세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권력은 유한하지만 가문의 기초는 오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황제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목표는 달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아를 넘어서는 통찰이며 매우 소수의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장기적인 승리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탐욕과 조급함에 조종당하지 않기 위한 싸움입니다. 남들이 평정심을 잃을 때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마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은 지능이 월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조급함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폭발적인 순간은 드물었지만 그 폭발하지 않음이 희귀한 내구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역사가 자신을 눈부신 영웅으로 부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역사가 자신의 이름을 무시할 수 없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다툼을 피함으로써 빨리 이기는 자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결말을 결정짓는 권한입니다. 당장 다투지 않는 것은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전략적인 삶입니다. 모두가 남보다 빨리 가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감히 천천히, 확실하게,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권력의 풍파 속에서 부동심을 유지하십시오. 권력이 집중된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눈앞의 적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서 조용히 생겨나는 동요입니다. 권력은 거센 물결과 같습니다. 그것은 약한 자를 휩쓸어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서 있는 자가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많은 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바뀔 때 내면의 안정을 유지하지 못해 패배합니다. 거대한 권력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아 멀리 가고 싶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영리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동심은 감정이 없거나 위험 앞에 무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되 두려움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부동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아직 반응할 때가 아닌지를 압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모든 변동에 과하게 반응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비판을 받으면 원망하며, 위기를 맞으면 당황하여 전체 국면을 보지 못한 채 성급히 탈출구만 찾습니다. 반면 부동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모든 변화를 관찰해야 할 신호로 받아들일 뿐 즉각 반응해야 하는 명령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마이는 권력의 중심부인 조정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모든 눈길이 시험이고 모든 말이 함정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감정은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약간의 과한 기쁨은 야망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불만은 불충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생존 조건이 되었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정적인 마음이 없는 지혜는 자신을 다치게 하는 칼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부동심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환경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당할 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서둘러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소외될 때 원망과 불만이 생깁니다. 일시적인 평가가 자신의 방향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현재의 위치가 마지막 위치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상처받은 감정에 휘둘리면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노자는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는 자고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의 장에서 큰 시험은 집단적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이 의심과 두려움, 쟁탈로 가득할 때 긴장된 분위기는 쉽게 전염됩니다. 충분히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험담과 파벌, 암투에 휘말리게 됩니다. 변화 앞에서 즉각 반응하지 말고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서둘러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더 명확하게 보는 법입니다. 모두가 말하는 세상에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을 듣게 됩니다. 부동심은 또한 고독을 견디는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권력에 가까울수록 비밀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나눌 기회는 줄어듭니다. 그 고독은 편안하지 않지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사마이는 일시적인 공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실언, 잘못된 신뢰가 자신을 공격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속마음을 밖으로 쏟아내는 대신 그는 모든 것을 내면에 담아 냉철함과 신중함으로 전환했습니다. 호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호수의 물결이 일고 비치는 모든 형상이 왜곡됩니다. 하지만 바람이 메이면 호수는 거울처럼 평온해져 사물의 본 모습을 잇는 그대로 비춥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질투, 두려움으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모든 판단은 빗나가기 쉽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위험한 상황조차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부동심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자주 요동치는 사람은 금방 지치고 쉽게 자포자기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반면 내면의 안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지구력을 아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공에 대한 압박, 빠른 삶의 속도, 소셜미디어에서의 끊임없는 비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과하게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부동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복이 심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면의 정적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일시적인 감정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동심은 모든 계책의 기초입니다. 계책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마음이 충분히 고요할 때만 정확해집니다. 성급한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고요한 사람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봅니다. 사마이는 폭발적인 순간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내구력으로 이겼습니다.
변동이 심한 세상에서 부동심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쉽게 패배하지 않는 존재로 만듭니다. 내면이 흔들리지 않으면 외부가 어떻게 변하든 쉽게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군으로 삼고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요행에 기대를 걸며 삽니다. 올바른 사람을 만나고 좋은 때를 맞이하고 적절한 장소에 서서 인생이 갑자기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정말 영리한 사람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느리지만 더 확실한 길을 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을 아군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마이는 한 번의 행운으로 승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의 갑작스러운 총애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아주 오래 살아야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생각 덕분에 그는 한 번의 승부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잘게 나누고 시야를 넓혔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적들과 의심 그리고 성급한 세력들이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게 두었습니다. 요행에 의존하는 사람은 대개 급하게 행동합니다. 기회가 보이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달려듭니다. 늦으면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운이 등을 돌리면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노자는 도를 따르는 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때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관찰하고 적응하며 법칙이 스스로 드러나게 두십시오. 시간이 내 편일 때 나아가십시오.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때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차이는 지체됨 앞에서 초조해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시간을 아군으로 삼는 것은 또한 길고 조용한 성장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가 일찍 자신을 알리고 싶어 조급해하지만 진짜 능력은 완성되는데 시간이 필요함을 잊고 삽니다. 옛사람들은 시간이 스스로를 걸러낼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승부욕만 강한 자들은 대개 먼 길을 갈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고 에너지를 소진하며 스스로 게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멀리 나아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교훈은 더욱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많은 이가 빠른 성공에 집착합니다. 지름길, 비밀 공식, 앞질러가는 요령을 찾습니다. 하지만 요행에 기초한 성공은 위태롭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시간으로 쌓아 올리지 않은 것들은 아주 빨리 무너집니다. 반면 느리게 축적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비록 늦게 도착하더라도 기초가 훨씬 튼튼합니다. 시간을 아군으로 삼는 것은 또한 변동 앞에서 당황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운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운이 다할 때 두려워합니다. 시간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모든 단계가 의미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나아갈 때가 있고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있으며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상승하는 길입니다. 시간에 맞추어 사는 것의 또 다른 이점은 잘못을 수정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가는 사람은 오류를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은 전략을 조정하고 배우며 변화할 시간이 있습니다. 공자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아군으로 삼는 것이 바로 그 멀리 내다보는 생각의 표현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속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마이는 영원한 행운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끈기 있는 준비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아군으로 삼는 것은 또한 비교 때문에 마음이 갉아먹히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큰 성취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면 남이 어디에 있는지에 크게 개의치 않게 됩니다. 자신을 숨기되 비범하게 사는 것은
결국 요행 대신 시간의 승부를 거는 용기입니다. 빠른 결과와 이른 성공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감히 속도를 줄이고 축적하며 시간과 동행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도 가장 멀리 가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어릴 때는 주변의 눈빛과 말, 인정에 비추어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고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비판을 받으면 의구심이 들며, 잊히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가치가 타인을 통해 확인되어야만 한다면 그 삶은 영원히 끌려다닐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마이는 중심인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비겁하고 결단력이 없으며 심지어 기계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런 평가들에 자신의 가치를 두었다면 그는 일찍이 방향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현재의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오래전부터 보아온 결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살았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다는 것이 외부의 모든 의견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전히 듣고 관찰하지만 최종 판결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사마이는 칭찬도 비판도 담담하게 대했습니다. 칭찬은 흔히 일시적인 이익에서 나오고 비판은 두려움과 경계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진정한 가치를 재는 지속적인 척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이 가치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고 과하게 일을 벌이며 상황이 요구하는 것보다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증명하려 애쓸수록 약점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사마이는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남들이 자신의 생각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야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야망이 너무 일찍 드러나면 재앙만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폐쇄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지점이 내면에 있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마이는 장기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삼고 끈질긴 생존을 척도로 삼았습니다. 그 목표가 온전하다면 모든 단기적인 평가는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타인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은 또한 현재의 환경이 자신을 규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이가 지위가 낮고 권력도 발언권도 없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마지막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지 여정의 일시적인 단면으로 여겼습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자신을 현재의 위치와 동일시합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위치는 상태일 뿐 본질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자신을 숨기되 비범하게 사는 사람은 진정한 가치가 침묵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세월이 바로 능력을 연마하고 단점을 고치며 내면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사마이는 인정받기 위해 서둘러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여겨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른 인정은 이익보다 더 큰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은 마음이 조종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남이 칭찬할 때 즉시 과하게 기뻐하면 그들은 칭찬으로 당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남이 비난할 때 즉시 불안해하면 그들은 비판으로 당신의 반응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사마이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조종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면을 고요하게 유지하여 남들이 자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정의하게 두지 않는 것은 또한 불필요한 질투와 경쟁을 피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로 비교하지 않을 때 비교에 휘말릴 일이 적어집니다. 사마이는 자신을 제갈량이나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척도를 가지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남처럼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았고 타인의 성공에 한눈 팔지도 않았습니다. 노자는 스스로 족함을 아는 자는 어지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침묵을 받아들이는지 아는 것이 사람이 굳건히 서게 하는 토대입니다. 자신을 숨기되 비범하게 사는 것은 인생의 가치 결정권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용기입니다. 여론이나 환경, 일시적인 시선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이 충분히 견고하면 외부가 어떻게 변하든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인정을 갈구하는 세상에서 조용히 내면의 가치를 쌓고 남들이 자신의 가치를 매기게 두지 않는 사람은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즉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길을 인도하게 두지 말고 원칙이 길을 이끌게 하십시오. 자신을 숨기되 비범하게 살아가는 여정에서 선을 넘으면 모든 계책이 위태로워지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이 지휘권을 잡게 두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계획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의 분노, 자존심, 두려움 또는 승부욕이 이성을 대신해 결정하게 두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잘 알았기에 원칙을 감정 위에 두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대업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이는 내면의 원칙에 따라 매우 명확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었겠지만 감정이 운전대를 잡게 두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받아도 화내지 않았고 무시당해도 서둘러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처지에 놓여도 두려움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이 가득한 환경에서 감정의 폭발이 가장 이용당하기 쉬운 약점임을 이해했습니다. 감정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대개 두 가지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너무 빨리 반응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둘 다 불리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사마이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기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충분히 보지 않았을 때는 나서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으며 자신을 드러낼 뿐인 다툼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들은 환경이 끊임없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랫동안 일관된 행동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옛사람들은 군자는 의로움의 근거에 행동하지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도덕뿐만 아니라 대국적인 적합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마이는 화를 풀거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고 장기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는 때로 분노를 삼켜야 했고 수치심을 견뎌야 했지만 그 감정들이 선택한 길을 벗어나게 두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사람이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은 날마다,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원칙이 이미 확립되어 있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인도하게 두지 않는 것은 또한 타인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권력의 장에서 사람들은 흔히 감정을 통해 상대의 반응을 떠보고 약점을 찾습니다. 쉽게 화내는 사람은 다툼으로 유인당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극받기 쉬우며 겁이 많은 사람은 궁지로 몰립니다. 사마이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대되는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측 불가능함은 다른 이들이 그를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진짜 한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생활에서도 이 교훈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짧은 순간 때문에 큰 기회를 잃습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가
수년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린 결정이 희귀한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한 행동이 경력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 사회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감정은 더 쉽게 자극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감정보다 원칙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더욱 희귀하고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감정이 인도하게 두지 않는다는 것이 딱딱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정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사마이는 스스로 느끼는 것을 허용하되 감정이 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이 파도와 같음을 이해했습니다. 파도를 따라 수영하면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굳건히 서서 관찰하면 파도는 결국 지나갑니다. 원칙은 사람이 떠내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탐입니다.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의 또 다른 깊은 이점은 내면의 갈등을 겪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오늘 한 일을 내일 후회할 수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은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면은 아주 명확합니다. 노자는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자는 외물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원칙은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원칙이 충분히 강하면 외부의 모든 자극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하게 됩니다. 기다리고 필요할 때 행동하며 멈춰야 할 때 멈춥니다. 끊임없이 논쟁하고 비교하며 판단하는 현대 사회에서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여론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믿고 내일은 저것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자신의 입지마저 잃어버립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결정은 자신의 몫입니다. 감정이 인도하게 두지 않는 것은 또한 지혜가 가려지지 않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인과관계가 더 명확히 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지 보이고 무엇이 진짜 기회이고 무엇이 설탕 발린 함정인지 보입니다. 자신을 숨기되 비범하게 사는 것은 무감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내면의 축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축이 바로 원칙입니다. 감정은 오고 가며 환경은 계속 변하지만 원칙만이 변화 속에서 방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매 순간 감정이 자극받는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숨을 고르고 질문하며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숨길 수 있지만 걸음걸이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면에서 오래전부터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때 물러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가장 깊은 전진입니다. 자신을 숨기되 비범하게 살아가는 여정에는 감히 인정하는 사람이 적고 실천하는 사람은 더 적은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때 물러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전진하고 거머쥐고 쟁탈하며 물러서지 말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지혜의 또 다른 깊이를 보았습니다. 모든 후퇴가 패배는 아닙니다. 어떤 후퇴는 생명을 보존하고 힘을 아끼며 장기적인 살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퇴로가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마이는 계산된 후퇴의 가치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러남을 손해로 보지 않고 생존 전략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형세가 불분명할 때, 권력이 타인의 손에 있을 때, 모든 시선이 의심으로 가득할 때 사마이는 기꺼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주연 자리를 다투지 않고 결정권을 다투지 않으며 주목받기 쉬운 자리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가 높을수록 표적이 되기 쉽고 많이 나타날수록 화를 부르기 쉬운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적절한 때 물러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이 없는 게임에 자신을 소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버티는 것만이 강인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시기에 버티는 것이 자신보다 강한 세력 사이에서 짓눌리게 만들 뿐입니다. 사마이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국면이 불리해 보이면 멈출 줄 알았습니다. 어떤 다툼이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위험만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밖으로 나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장자는 시대를 따르는 자는 시대에 의해 상처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약하게 흐름에 몸을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날지 알라는 가르침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은 무모함이고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물러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마이는 머물 것인지 물러날 것인지를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찰과 분석, 냉철한 냉정함을 사용했습니다. 사마이의 물러남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그가 결코 패배자의 심정으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물러나도 내면으로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러난 시간을 이해를 넓히고 간접적인 영향력을 확장하며 관찰망을 구축하고 내력을 다지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공백이 아니라 싹을 틔우기 위한 단계였습니다. 겉모습만 보는 사람은 그가 세력을 잃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그가 더 큰 회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이가 제때 물러나지 못해 공든 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권력이 바뀌어도 자리를 지키려 하고 상황이 나빠져도 명예를 위해 버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떠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개 숙청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사마이는 현재의 지위와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않았기에 그 결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위는 잃을 수 있어도 능력과 통찰력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제때 물러나는 것은 또한 매우 높은 자기 통제력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평가받고 무시당하고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기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남들이 자신을 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일시적으로 잊히는 것이 위협적인 존재로 기억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력의 환경에서 항상 기억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현대 생활에서도 이 교훈은 유효합니다. 많은 이가 무익한 논쟁, 독성이 있는 환경 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역할에서 물러나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들은 체면 때문에 들인 노력이 아까워서 남들이 패배자라고 생각할까봐 버팁니다. 하지만 머물수록 그들은 기운이 빠질 뿐입니다. 반면 제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재구성하고 더 배워서 더 좋은 위치로 돌아올 기회를 얻습니다. 물러남은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마이는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환경이 직진을 허용하지 않을 때 접근 방식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앞길에 함정이 가득할 때 지혜로운 자는 머리를 들이밀지 않고 우회로를 찾습니다. 노자는 물은 바위와 다투지 않지만 결국 바위를 깎아낸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야말로 가장 끈질긴 힘입니다. 물러날 줄 아는 것의 또 다른 깊은 이점은 집단적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쟁탈전이 벌어지는 군중 사이에 있으면 독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물러남은 전체 상황을 더 명확히 보기 위한 필요한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사마이는 권력의 고비마다 여러 번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단기적인 승패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떠오르고 누가 저물며 누가 곧 재물이 되고 누가 암암리에 힘을 쌓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적절한 때 물러나는 것은 또한 더 깊은 의미에서 명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명예는 항상 선두에 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스스로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마이는 눈에 띄었다가 제거당하는 것보다 비겁하고 느리다는 소리를 듣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는 몇 번의 짧고 화려한 순간보다는 장기적인 생존으로 명예를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러남에 깨어 있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러나서 자포자기하고 배우지 않으며 축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도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물러나서 관찰하고 준비하며 성장한다면 그것은 가장 깊은 전진이 됩니다. 사마이는 후자였습니다. 물러날 때마다 그는 약해지지 않고 강해졌습니다. 자신을 숨길 때마다 가치를 잃지 않고 가치를 더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제때 물러날 줄 아는 것은 인생의 장기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자의 표현입니다. 항상 전진하는 것만이 용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충분한 힘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사마이는 초기의 게임들의 자신을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둑판에서 적들이 사라지고 때가 무르익으며 권력이 쟁탈전에 지쳤을 때 비로소 걸어 나왔습니다. 자신을 숨기되 비범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언제 전진하고 언제 물러날지, 언제 침묵하고 언제 행동할지 아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일시적인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말이 마지막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움켜쥐려 애쓰는 세상에서 감히 적절한 때 놓고 적절한 곳으로 물러나는 사람은 뛰지 않고도 가장 멀리 가는 사람이 됩니다. 어둠 속에 머물며 시대에 잡아먹히지 마십시오. 많은 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일찍 나타나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을 때,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 돌아가는 숨은 규칙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 빛 아래로 걸어 나옵니다. 그때 빛은 그들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만듭니다. 사마이는 이 가혹한 법칙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조명이 너무 밝고 위험이 가득할 때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선이 덜 머물고 실수가 부풀려지지 않으며 사람이 관찰하고 성장할 공간이 있는 어둠 속에 머무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둠 속에 자신을 지키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빛에는 항상 비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여야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과 장기적인 성취에서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자는 가장 통제당하기 쉬운 자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때 그들은 당신을 언제든 이끌거나 조종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마이는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입장을 과시하지 않았으며 야망을 드러내지 않았고 진짜 감정이나 생각을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모호함이 그 누구도 쉽게 뚫을 수 없는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은 또한 시대에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큰 변동의 시기에 시대는 홍수와 같아서 물 한복판에 서 있는 자가 가장 먼저 휩쓸려 갑니다. 가장자리에 서서 관찰하기에 충분히 가깝지만 휩쓸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먼 곳에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기회를 얻습니다. 사마이는 결말이 불분명한 권력의 파도 속에서 결코 자신을 선봉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급한 자들이 먼저 달려나가게 하고 먼저 부딪히게 하며 먼저 소진되게 두었습니다. 국면이 점차 명확해졌을 때 그는 여전히 선택할 힘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자신을 잘 지키는 자는 머리를 거북이처럼 등껍질 속에 집어넣는다고 말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언제 드러내고 언제 숨겨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어둠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잉태의 공간이고 축적의 공간이며 준비의 공간입니다. 씨앗은
싹을 틔우기 위해 어두운 흙이 필요합니다. 너무 일찍 햇빛에 노출되면 싹이 트기도 전에 말라 죽습니다. 많은 이가 깨닫지 못하는 점은 어둠이 내면의 자유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빛에 너무 가까이 서면 사람들은 기대와 이미지, 명성, 그리고 사회가 부여한 역할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다르게 행동하고 싶어도 어렵고 바꾸려 해도 감시를 받습니다. 사마이는 자신을 고정된 이미지 안에 가두지 않음으로써 그 짐을 피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자신을 겁쟁이, 느림보 혹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두었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받지 않았기에 의심을 사지 않고 장기적인 바둑을 둘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은 또한 배움의 능력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광채 속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미지가 망가질까 걱정하며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반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남들의 실수를 말없이 관찰할 수 있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타인의 실패에서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마이는 자신보다 먼저 쓰러져간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나 명예를 직접 걸고 시험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교훈은 깊이 되새길 만합니다. 많은 젊은이가 주목받고 싶어 하고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며 계속해서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들은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모든 감정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노출할수록 더 쉽게 공격당하고 비교당하며 압박을 받고 기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때로는 뒤로 조금 물러나 조용히 살며 내면의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갈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갈망이 너무 일찍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사마이는 야망이 부족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아주 깊이 숨겼습니다. 야망이 너무 일찍 드러나면 그것은 유죄 판결이 됩니다. 침묵 속에 간직된 야망은 끈질긴 원동력이 됩니다. 군자는 큰 뜻을 품되 뜻을 과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은밀함이 지향하는 바를 오래 지속되게 합니다. 어둠 속에 사는 것의 또 다른 이점은 작은 보상들에 한눈 팔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빛은 대개 칭찬과 명성, 단기적인 이익을 동반합니다. 빛 속에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그것에 중독되어 기다리는 능력을 잃기 쉽습니다. 사마이는 일시적인 인정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익숙했기에 그것에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그에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가진 장기적인 시야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은 또한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감시와 평가를 덜 받을 때 사람은 더 침착하고 냉철해질 수 있습니다. 사마이는 여론이나 타인의 시선에 끊임없이 반응할 필요가 없었기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적은 크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둠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제때 나오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사마이는 평생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가 바뀔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강력한 라이벌들이 서로를 제거했을 때, 권력이 다툼에 지쳤을 때, 빛이 더 이상 너무 눈부시지 않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위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요란할 필요도 과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면을 규정하기에 충분히 강했습니다. 자신을 숨기되 비범하게 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항상 보일 필요는 없으며 항상 나타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어둠 속에 지키는 것이 자신을 보존하고 진짜 기회를 기다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시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전등 아래 서고 싶어 하는 세상에서 감히 어둠으로 물러나 자신을 단련하고 힘을 모으며 관찰하는 사람은 시대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도적이고 굳건한 자세로 시대를 통과해 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내는 지혜로운 자의 가장 강력한 병기입니다. 한 인간을 크게 만드는 모든 자질 중에서 인내는 가장 덜 찬양받으면서도 누가 가장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경외하고 강한 사람을 두려워하며 용맹하게 돌진하는 사람을 찬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바둑판에 들어서면 마지막 승자는 가장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잘 참는 사람인 경우가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내는 시끄럽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히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사마이에게 인내는 전시용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권력과 사람의 마음이라는 칼날이 가득한 숲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용한 무기이자 생존 도구였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에서 인내는 반격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기의 반격이 자살 행위임을 아주 잘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내는 또한 운명의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창끝을 피하기 위해 잠시 몸을 굽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회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충신이 충성 때문에 죽고 유능한 자가 재능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삼국지 시대에 인내가 부족한 자는 거의 확실히 일찍 죽었습니다. 사마이는 이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유능하고 정직하며 조급하게 속마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려던 이들이 하나둘 권력의 바둑판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도처에 깔린 환경에서 인내는 예고 없이 날아오는 타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인내의 진짜 본질은 항상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불공정함을 견디면서도 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서둘러 해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말하는 것이 재앙 외에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모르는 사람은 인내하는 자를 무감각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아주 깊고 명확하게 느끼지만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않을 뿐입니다. 사마이는 여러 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습니다. 야심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때도 있었고 엄격한 감시를 받을 때도 있었으며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단 한 번의 잘못된 반응, 불필요한 말 한마디, 통제되지 않은 표현 하나가 가문 전체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인내를 선택한 것은 치욕을 몰라서가 아니라 참지 못했을 때의 대가가 인내의 고통보다 수만 배 더 크다는 것을 명확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가 사마이가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에 있습니다. 현재만 보는 사람은 현재의 손해를 견디지 못합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은 오늘 최고의 고통이 큰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임을 이해합니다. 더 큰 목표를 위해 참는 것은 의식적인 인내입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견딤이 아니라 냉철하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인내를 근본으로 삼아 큰 뜻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뜻을 품고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또한 내면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논쟁할 때마다, 화를 낼 때마다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 애쓸수록 정신적인 힘은 크게 소모됩니다.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은 금방 지치고 불안해지며 고갈됩니다. 반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내면의 안정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무익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생각하며 더 중요한 걸음을 준비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권력의 환경에서 인내는 또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너무 빨리 반응하면 남들은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쉽게 알아챕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견디면 상대방은 서서히 더 많은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급한 자, 인내심이 없는 자, 탐욕스러운 자, 겁쟁이는
그들이 기대하는 반응을 얻지 못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마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참았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타인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필수 조건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결과를 더 빨리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기회가 오기 전에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정의 시작부터 자신을 소모해버립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기 위해 자신을 보존합니다. 사마이는 이 법칙을 잘 알았기에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낮게 평가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현대 생활에서도 인내는 여전히 가치 있으며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단계를 견디지 못해 실패합니다. 그들은 서둘러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보고 싶어합니다. 불공정함을 겪으면 격렬하게 반응하고 오해를 받으면 서둘러 해명합니다. 중용되지 못하면 원망을 품습니다. 그런 반응들은 잠시 속을 시원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위와 기회, 그리고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인내가 평생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내는 말이 무게를 가질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마이는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때가 되지 않았을 때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권력이 손에 들어왔을 때 그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이는 인내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힘을 쓸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축적해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내는 또한 진짜 내공의 척도입니다. 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인내를 짐으로 여깁니다. 내력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훈련으로 여깁니다. 참을 때마다 마음은 갈고 닦아집니다. 충동을 이겨낼 때마다 자제력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마이는 처음부터 비범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인내했던 그 세월이 훗날에 그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내는 시간의 법칙을 이해하는 자의 선택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읽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면 씁니다. 힘이 부족한 사람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부러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늦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기가 잘못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내는 시간이 자신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동행하게 해줍니다. 사마이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단지 침묵과 인내만을 보아서는 안 되며 그 속에 숨겨진 끈질긴 의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의 인내는 나약함이 아니라 감춰진 힘이었습니다. 분노와 승부욕에 자신을 잃기 쉬운 세상에서 인내는 가장 날카로운 병기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큰 성취는 대개 가장 끈기 있는 사람 뒤에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이가 재능이나 야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다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원하고 오늘의 노력이 내일 당장 성과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자신이 가는 길에 끊임없는 박수갈채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삶의 법칙은 그렇게 성급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 더 나아가 한 시대의 운명을 바꿀 만큼 큰 성취는 대개 초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가 도중에 포기했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마이는 이 법칙의 깊은 증거입니다. 그의 삶의 각 단계를 보면 그를 일찍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제갈량처럼 눈부시게 유명하지 않았고 칭송받을 만큼 화려한 전공을 세우지도 않았으며 당시 사람들의 눈에 영웅의 상징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삶의 대부분은 침묵 속에서, 타인의 경계 속에서,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역할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보잘것없음이 남들이 인내심을 갖지 못한 아주 희귀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일찍 이길 필요도, 일찍 인정받을 필요도 없지만 결국 끝까지 도달하는 긴 길이었습니다. 사마이의 인내는 수동적으로 기다리거나
막연히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인내였고 관찰하고 축적하는 인내였습니다. 억눌려 있던 세월 동안 그는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하고 권력을 읽는 법을 배웠으며 이익과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길러 일시적인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지켰습니다. 매일 눈에 띄는 전공은 없었지만 그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아주 작지만 견고하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많은 이가 인내의 고요한 겉모습만 보고 그 가치를 잘못 평가합니다. 말이 적고 강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격렬하게 다투지 않는 사람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는 대개 아주 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내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마이는 오래 존재하고 싶을수록 가볍게 걷는 법을 배워야 함을 이해했습니다. 권력의 환경에서 큰 소리는 대개 큰 위험을 불러옵니다. 큰 성취는 서두르는 자에게 좀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두르는 자는 대개 스스로 기회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이 부족할 때 나서고 입지가 부족할 때 말을 내뱉으며 정보가 부족할 때 승부를 겁니다. 실패하면 낙담하여 쓰러지거나 더 무모하게 만회하려다 잘못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사마이는 명확한 원칙 덕분에 이 소용돌이를 피했습니다. 그는 느린 것은 받아들였지만 틀린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느린 것은 고칠 수 있지만 틀린 것은 인생 전체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이의 인내에서 중요한 점은 성취가 반드시 자신의 생애에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계인의 한계를 넘어 더 멀리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가문이 굳건히 서고 후손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갖는 것이 자신이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 시야 덕분에 그는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권력의 정상에 서둘러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초를 충분히 닦아놓기만 한다면 성취는 언젠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지혜로운 자는 근본을 걱정하지 끝부분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마이는 열매를 맺기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뿌리를 돌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마이의 인내는 돌을 아는 농부와 같았습니다. 매일 뿌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파헤쳐 본다면 나무는 자라기도 전에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여러 해 동안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느 날 나무는 스스로 높이 솟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는 당장 보이지 않는 것들에 조급해하지 않았고 과정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교훈은 더욱 절실합니다. 많은 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공에 필요한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일찍 결과를 내는 것을 보고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늦어지는 기분, 주목받지 못하는 기분, 즉시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소셜미디어와 끊임없는 비교는 사람들을 더욱 인내심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길마다 제각각의 리듬이 있음을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빨리 도약해야 하는 길이 있고 아주 천천히 걸어야만 멀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마이는 아주 천천히 갔지만 결코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내는 또한 자신에 대한 믿음의 척도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방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흔들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사마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게임에서 탈락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그는 화광도, 칭찬도, 심지어 신뢰조차 없었던 긴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큰 성취는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은 인내심 없는 사람을 갉아먹지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단련시킵니다. 사마이는 수많은 변고와 위험, 그리고 출구가 없어 보이는 단계들을 거치며 단련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서둘러 지름길을 찾는 대신 그는 머물고 적응하며 조정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랜 인내는 그를 망설이게 만든 것이 아니라 행동을 아주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기다리고 깊이 관찰했을 때 내리는 결정은 대개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가 주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큰 성취는 때로 사람이 기대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마이는 살아생전 황제를 칭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왕조를 세우지도 않았지만 그의 성과는 더 깊은 층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진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가 조용히 축적한 권력은 결국 한 왕조의 운명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이는 눈앞의 이익만 보는 자들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인내는 또한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타인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의 길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마이는 누가 더 칭찬받고 유명한지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노자는 족함을 아는 자는 어지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내는 긴 여정에서 족함을 아는 마음의 깊은 표현입니다. 결국 큰 성취는 항상 가장 인내심 있는 사람 뒤에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오직 그들만이 여전히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가장 빨리 출발한 자에게 상을 주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상을 줍니다. 사마이는 화려함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무서울 정도의 끈기로 이겼습니다. 되돌아보면 그의 성공은 기적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인내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모두가 더 빨리, 더 일찍, 더 많이를 원하는 세상에서 감히 속도를 줄이고 더 오래 견디며 과정을 믿는 사람은 남들이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는 성취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신을 숨기되 비범하게 산다는 것은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이고 깊이 있으며 당장의 이익 너머를 내다보는 시야를 가진 삶의 방식입니다.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너무 일찍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 되기 쉽고 빨리 이기는 것이 시기심을 부르며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드러나고 당장의 승패에 집착하면 대업을 그르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시 대신 축적을 택하고 단기적인 폭발 대신 장기적인 생존을 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역사 속의 책략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빠른 것을 좋아하고 눈에 띄는 것을 선호하며 비교하기 쉬운 사회에서 많은 이가 너무 일찍 보이고 싶어하고 일찍 인정받으며 성공하고 싶어 하다가 스스로 고갈됩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우리에게 느린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며 오직 잘못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며 오직 게임에서 탈락하는 것만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되 비범하게 산다는 것은 장기적인 길을 지키기 위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이며 말할 필요가 없을 때 침묵하는 용기이고 머무는 것이 손해일 때 물러나는 용기이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과정을 믿는 용기이고 세상이 아직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내면의 가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노자는 도를 따르는 자는 다투지 않고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는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운행 법칙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억지로 서두르면 부러지며 끈기 있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지혜에 따라 사는 사람은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때가 오면
그들은 서둘러 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올바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제야 조용해 보였던 그들이야말로 가장 멀리 가고 가장 끈질기며 가장 패배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찰의 마지막 문장까지 듣고 계신다면 아마 당신의 마음속에도 아주 절실한 질문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빨리 변하고 압박이 심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때로는 강인함이 항상 나타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물러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지혜는 남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적절한 때 자신을 숨기고 때가 오지 않았을 때 인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눈앞의 이익을 다투는 대신 멀리 내다보고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으며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끈기 있게 가십시오. 그런 것들이 당신을 뒤처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훨씬 더 멀리 가게 해줄 것입니다.